오늘장 뜨거웠던 이슈 정리해보면서 투자 시그널도 올려보겠습니다.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미국 쪽 노이즈가 계속되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이 오늘 크게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배터리나 반도체 쪽 정책 사업에 연관되어 있는 섹터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는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을 끌어내린 2차 전지, 명인가, 암인가입니다. 트럼프 후보의 재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주 후반이죠. 2차 전지 섹터 살펴보면 후반 정도의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코스닥 2% 넘게 빠졌고 역시 하락을 주도하는 건 2차 전지 대장주였는데요. 지난주엔 좀 멀쩡하더니 네. 오늘 이렇게 빠진 이유는 뭐라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지난주에도 2차 전지가 많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수요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그러니까 화요일이나 수요일하고 조정이 좀 많이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목요일은 좀 반등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 목요일에 반등이 나왔었던 게 트럼프가 약간 전기차 관련해서 상당히 좀 우호적인 좀 발언을 해서 그 전하고 좀 다르게 좀 우호적인 좀 발언을 좀 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상당히 좋다. 하지만 뭐 전기차를 100%를 할 수는 없다. 이 말 자체만 하더라도 예전보다는 상당히 좀 시각이 좀 변했네 라는 인식을 좀 심어주면서 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난주 목요일하고 또 금요일은 또 일부 좀 반등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일론 머스크가 매 분기마다 매월 뭐 600억 이상 뭐 정치 지원을 하겠다. 네. 뭐 자금을 지원하겠다라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론 머스크는 아니라고 뭐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2차 전지가 그래도 전기차가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너무 우리가 걱정할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분위기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주말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이 되자마자 2차 전지 보조금 다 폐지하겠다. 네, 뭐 맞습니다. 이런 발언을 좀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바이든이 사퇴를 하면서 이 부분이 조금은 상쇄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바이든 지금 최악의 상황에서 바이든이 사퇴를 하고 나면 조금은 이제 반등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트럼프가 피격 사건 이후에 당선 가능성이 70% 이상 높아진 건 맞습니다만은 지지율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많이 높아진 건 아니거든요. 한 몇 퍼센트가 더 높아진 것 뿐이다 보니까 여기서 분위기만 잘 만들어가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반전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일단 시장은 그것보다도 트럼프의 그 발언 역시 이제 당선 가능성이 아직까지 높다 보니까 그런 IRA 폐지, 뭐 2차 전지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발언하다 보니까 네. 뭐 오늘 관련된 기업들이 힘 한번 못 쓰고 한 3, 4% 이상 조정이 나왔고, 사실은 2차 전지만 조정이 나온 건 아닙니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대부분 그나마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좀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중소형주들은 정말로 바닥이 어디일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안 좋게 마감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2차 전지의 반등은 약간의 저가 매수라고 봐도 될까요, 그러면? 저는 매수 기회라고 보면 되냐고요? 지난주에 반등 이유요. 잠깐. 지난주 2차 전지는 어찌됐든 이제 좀 낙폭 가대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이 나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다만 저는 지금 2차 전지가 무조건 나쁜 것인가, 어찌되었든 주식이라는 건 영원히 빠지는 종목도 없다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1% 정도 상승 출발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어찌됐든 이것은 바이든,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다시 좀 희망이 생기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2차 전지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들 때문에, 물론 실적도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정치적인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더 많이 빠진 부분들이다 보니까 충분히 기술적 반등일지 추세 전환일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반등 가능성은 좀 열려있는 구간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2차 전지와 같이 궤를 하는 게 전기차 섹터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과 유럽의 중국 때리기는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국내 기업들 수혜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국내 기업이라고 해봤자 현대기아밖에 없죠. 근데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 유럽이 관세를 높였죠. 뭐 미국은 뭐 중국 전기차 판매도 되지 않는데 한 100%
높였고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별로 뭐 최소 10%에서 많게는 한 40% 정도 더 관세가 붙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대 기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는 아직까지 중국 전기차 모델만큼은 중국에서 생산하기보다는 멕시코 쪽, 남미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조지아 공장을 가동을 좀 빨리 하려고 하고 있고 아니면 뭐 인도라든지 또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걸 수출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중국 관세가 붙으면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브랜드에 대한 관세가 붙는 게 아니라 테슬라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생산해서 수입해 오는 거면은 관세가 붙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충분히 경쟁력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꼭 지금 전기차 사실은 현대기아가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게 전기차 때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는 여전히 전기차 캐즘이라고 해서 약간 둔화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판매가 이쪽으로 전환을 빨리 했기 때문에 수익성을 상당히 높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트럼프가 정말 정권을 다시 재탈환해가지고 뭐 전기차 관련된 어떤 세금 보조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현대기아의 경쟁력은 더 좋아지면 좋아지지 나빠지진 않을 것 같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보면 현대기아가 트럼프 정책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이건 오히려 저는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의 유럽과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오히려 국내 기업들에게는 수혜가 될 수 있다. 오히려 최근에 현대차와 기아가 빠진 것은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또 이어서 현지 시간 23일입니다. 내일이죠. 폐장 후에 네.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번 2분기 실적 발표가 이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호실적 예상하고 계십니까? 뭐 사실은 이제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실적 장세를 진입을 하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다음 주 2주 동안 실적 발표하는 기업이 전체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한 70%가 가까이 되는 기업이 상장을 한다고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하죠. 우리나라도 이제 이번 주부터 좀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요. 테슬라는 이제 내일 모레 새벽에 미국 장 마감하고 나서 이제 실적 테슬라하고 알파벳 실적이 지금 이제 많은 관심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테슬라의 호실적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미 테슬라의 자동차 인도 수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네. 뭐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은 적다. 다만 테슬라가 그 사이에 이제 구조조정을 많이 했거든요. 감원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전기차 쪽의 사업부에 대해서 영업이익률이 최근에 10%가 무너졌었는데 이것을 좀 일부 좀 회복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어쨌든 테슬라가 지난 6월달 판매가 좀 늘어났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가격 할인 정책하고 금리, 금융 지원 때문에 좀 판매가 늘어난 건데 그러면 수익성이 좋아질 수가 없는데. 대규모 감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상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최근에 테슬라가 올라온 것은 로보택시 좀 미뤄지긴 했습니다만은 로보택시하고 FSD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테슬라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오른 것은 H백 관련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겠다, 구매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러면 이것이 결국에는 FSD라든지 뭐 자율주행 로보택시 쪽으로 해가지고 쓰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한 투자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또 중국 FSD 시장에서 어떤 성공 가능성 그리고 로보택시가 좀 미뤄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언급을 하는지가 네. 주가 상승을 좀 이끌 수 있는 동력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의 인도량 급증 같은 부분이 최근에 주가를 올린 것이 아니라 FSD 같은 성장 모멘텀으로 주가가 탄력 있게 움직이고 있던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트럼프 후보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정책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오히려 테슬라 살리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뭐 저는 그것도
일정 부분은 뭐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찌됐든 지금 보조금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러니까 보조금 혹은 뭐 조금 준다는 전제하에서 차량 가격들이 높아지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네. 경쟁력이 있는 건 테슬라 제품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테슬라는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도 높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오히려 테슬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아까도 제가 오히려 이런 전기차 보조금 폐지가 됐을 때 네. 내연기관 차량이라든지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더 잘 될 것이고, 그러면 현대기아가 이쪽에 대해서 상당히 그 차량 판매가 잘 되기 때문에 전 수혜를 입을 수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네. 반대로 보조금이 폐지가 된다라면 테슬라의 경쟁력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전기차 시장 자체의 성장이 상당히 좀 둔화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봐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어쨌든 네. 지금도 미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 그 판매 비중이 10%가 안 되거든요. 8% 최근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8%가 아니라 뭐 6%, 만약 5%로 떨어지게 된다라면 어쨌든 테슬라의 판매도 같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좋다라고만 말하기 힘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또 저희 급등락이 심하고 정치적 리스크까지 엮인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그중에서 최선호 종목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요? 네,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관련해서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에코프로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하락을 좀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실은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기업, 모든 기업,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주가가 좀 좋지 못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저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은 고성능 배터리 관련돼서 기술력이 있거나 네. 좀 이쪽에 대한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을 계속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상용화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또 어쨌든 차량을 지금 신차가 나오게 된다라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전기차가 새로 나오면 네. 그래서 몇백 킬로 갈 수 있는데,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데, 또 하나가 얼마나 빨리 충전 가능하냐, 이 두 가지를 항상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소재라든지 뭐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라면 충분히 시장에서는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대주전자 재료를 지금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 가지고 대주전자 재료가 상당히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죠. 특히 실리콘 음극재는 배터리 밀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리,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진행시킬 수 있고, 또 고속 충전을 했을 때 이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가야지 높은 전압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10,000톤 정도 규모의 생산을 했다라면 내년 같은 경우는 4만 톤까지 좀 공장 증설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자사 실리콘 음극재 적용 차종이 현대차 같은 경우 현재 두 종류의 모델만 있었던 게 이제 계속 나오는 신차들 적용하는 거 보면 9종류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사실은 EV3 같은 경우도 실리콘 음극재가 많이 들어간 건 아닌데 정말 조금 들어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거리라든지 또 충전 속도가 빨리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 그 사용 그 양은 갈수록 더 높아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테슬라 2270 배터리에도 실리콘 음극재 적용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마 한 하반기 정도 된다라면 아마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걸 감안한다라면 최근 주가가 네. 지난 6월달 상승하고 나서 최근에 그 트럼프 이슈가 나오면서 7월달 들어서 조정이 많이 나왔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바닥권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만 원 정도 선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네. 한 번 정도는 분할매수 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단기 목표가는 14만 원 정도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주 전자재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희 첫 번째 이슈 마지막으로요. 네. 2차 전지 섹터, 그래서 하반기 전망, 경기가 캐즘도 있고 트럼프 리스크도 묻어있는 상황에서 네. 하반기는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뭐 하반기도 상반기랑 별 차이는 없을 것 같다. 아, 다만 그렇다고 해서 상반기에도 사실은 주가가 박스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하의 하락을 하면 또 반등을 주고, 또 일정 수준 반등을 주고 나면 다시 좀 조정을 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상반기와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 이어서 두 번째 이슈와 함께 탑픽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트럼프 재선 가능성의 결단, 재건 관련주 전망은입니다.
네, 트럼프 후보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재선에 성공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재건 관련주 오늘 부진했던 월요일장에서 시세를 분출했던 하루였습니다. 재건 관련주 상승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사실은 이제 지난번 이제 1차 토론에서도 그랬고 계속해서 지금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러우 전쟁, 네. 어떻게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 또 이스라엘, 중동 이슈에 대해서도 어떻게 입장을 취할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들이었고 여기에 대한 대답은 두 후보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스라엘은 좀 최대한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면서 좋게 해결하면 좋겠다라는 발언이었고 네. 러우 전쟁에 대해서는 좀 빨리 끝냈으면 하는 그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러우 전쟁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미국이 유리한 부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네. 오히려 이제 군사비만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러우 전쟁에 대한 그 전쟁 비용을 유럽 국가들이 더 많이 부담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 후보는 한국, 일본, 대만이 부담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죠. 무서워요. 정말. 그러니까요. 최근에 또 대만 관련해서도 우리가 보험회사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러우 전쟁에 대해서는 미국은 되게 조금 너무 오래 지금 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미국의 군사비가 더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다소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트럼프는 이걸 더 강경하게 보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또 이건 뭐 저만의 내피셜이지만 어쨌든 트럼프는 상대적으로 러시아 쪽하고는 조금 더 관계가 좀 좋은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젤렌스키 대통령도 갑자기 평화 협정, 러시아 관련해서 정전 관련해서 협상할 의지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본인들 눈치 보니까 미국이 더 이상 안 도와줄 것 같으니까 빨리 이건 여기서 끝내야 되나라는 왜냐면 또 그 선거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네.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가 된다면 러우 전쟁이 조금 더 빨리 종전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이건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만약에 러우 전쟁이 끝나게 된다라면 어쨌든 그 재건을 해야 되는 거고. 뭐 이 시장이 뭐 천조네 뭐 얼마네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조금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현대 에버다임이나 데모 같은 기업이 유난히 좀 강한 흐름을 보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뭐 사실은 네. 저는 이런 기업은 별 의미가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마성 움직임이다 그쵸. 정도로. 그러니까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도아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한 4% 올라왔고요. 네. 그리고 뭐 삼부토건도 13% 올라왔고 뭐 SY 스틸 같은 경우 스틸텍 같은 경우도 한 10%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작년에 어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있었던 기업들이 오늘도 네. 최근에 판박이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네. 어쨌든 전쟁이 우크라이나가 유리하게 끝나든 혹은 우크라이나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불리하게 끝나든 뭐든 여기에다가 돈을 막대하게 쏟아부은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죠. 네. 뭐 옆에 뭐 체코라든지 이런 나라가 미사일 같은 경우 엄청나게 공급을 해준 거고 우리나라는 뭐 일부 재래식 무기 조금 보내준 건 있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공개적으로 지원해 준 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천조 사업을 우리나라가 가져온다? 제가 보기에는 어불성설이죠. 또 트럼프가 그걸 줄까요? 유럽 국가들이 그걸 줄까요? 왜냐하면 그 인프라 투자 자체가 유럽의 경기를 지금 안 좋은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또 어쨌든 러우 전쟁 때문에 유럽의 경기가 더 안 좋은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우리나라나 이런 데한테 엄청나게 퍼주면서 해줄까 본다라면 전 그건 쉽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현대건설기계라든지 혹은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이런 필수적인 부분들인데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거. 뭐 굴삭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많이 들어갈 것이고요. 네. 그리고 뭐 철도가 깔리게 된다라면 열차라든지 이런 거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좀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네. 뭐 대규모 토목 공사를 한다, 혹은 뭐 건물을 짓는데 뭐 우리나라 건설 업체 가가지고 예전에 중동의 붐처럼 하기에는 조금은 저는 사실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테마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네옴시티라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슈가 좀 있을 때 네. 사실은 지금은 이제 거의 실현 불가능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때 당시엔 또 그런 부분들이 꿈을 먹고 또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도 관련된 기업들이 좀 워낙에 이슈가 없다 보니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영속성을 띌지 여부는 좀 냉철하게 판단하고 기업을 좀 옥석가리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재건 관련해서는 이 수주를 받을 수 있는지 추후에 제대로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요, 저희 이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공통으로 이야기를 했던 게 바로 이 재건, 뭐 인프라 투자 아니었습니까? 네. 또 트럼프 후보의 임기 시절에 미국 제조업 건설 투자가 한 5배 정도 급증한 네. 이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뭐 한국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호재는 어떻게 점검을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어쨌든 트럼프는 감세를 주로 좀 하고 있고 법인세 뭐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 하니까요. 그래서 그 트럼프 정권에서 제조업하고 전통산업, 또 에너지, 국방 관련된 쪽이 산업이 좀 우호적이었다, 네. 좋았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인프라 투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인프라 투자의 종류가 다른 것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좀 관심을 가지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기 정권 때 제조업 건설 투자가 한 5배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어제 지난주 이번 주 보면은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조정이 나왔는데 네. 사실 전력 인프라도 최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에너지 투자가 늘어나게 되는 부분들, 그러면 아무래도 최근에 조선주가 올라오는 것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기계 산업이라든지 IT 쪽, 저는 IT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가 대만이 뭐 미국의 반도체 시장을 뭐 100%를 빼앗아 갔다, 뭐 이런 말을 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국의 반도체가 부활할 수 있을 것인가? 전 그건 힘들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뭐 TSMC라든지 삼성, 하이닉스 쪽에서 미국에 대한 공장의 투자를 더 유도하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갑자기 인텔을 앞세워가지고 TSMC의 그 수주 물량을 다 뺏어간다? 그럴 순 진짜 없죠. 기술력이 안 되니까 네. 못 뺏어가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면 최근에 오히려 IT 관련된 기업들이 조정이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네. 너무 과한 해석으로 조정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에너지 투자 확대, 뭐 전력 설비 이쪽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재건, 인프라, 방산, 암호화폐 등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 상당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접근 전략은 좀 저희 어떻게 잡고 가는 게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이 나온 거는 좀 실적 감안한다라면 좀 많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방산주들도 저는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어찌되었든 뭐 한미 미군 주둔비 관련해서도 좀 더 많이 줘야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많이 주게 된다는 뜻은 뭐냐면 오히려 그 부분에 반대로 우리나라의 국방비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주요 국가들의 군사비 자체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IT라든지 뭐 반도체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뭐 추가 조정이 나온다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네. 여기에는 말씀 안 드렸지만 사실은 트럼프 정권 때 대형 제약사 그리고 공공의료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 정책을 많이 폈습니다. 그러면 민영 의료 시장이 좀 커질 것이고, 특히 미국 시장은 민영 의료 시장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원격 진료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거 하고, 또 AI 진단 관련돼서 사실은 최근에 유럽에서 안 좋은 뉴스가 나왔거든요. AI 진단 업체들에 대해서 네. 약간 그 정보 보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오히려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면 이쪽에 대해서의 어떤 관심이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뭐 제네릭이라든지 이런 대형 제약사를 규제한다는 얘기는 네. 복제
약 제네릭 쪽 시장이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은 또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워낙 민영 의료화를 주장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AI 진단이나 AI 의료 섹터도 함께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이 재건 관련주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제 오늘 재건 관련된 종목을 어떤 걸 갖고 올까 하다가 다 많이 올라오기도 했었고 여기서 접근하는 게 맞을지에 대한 또 고민을 좀 하다가 원래 제 스타일은 아닌데 네. 그러면 그중에서 많이 못 오른 종목이 뭔가 해서 좀 찾아보니까 알루코라는 기업이 좀 알루코요. 있습니다. 알루코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분들은 이제 배터리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로 아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 사실은 알루코가 우크라이나 이제 네옴시트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있었던 게 철도 관련돼서 기자재를 공급하는 회사로 많이 좀 이슈가 됐었거든요. 네. 그럼 어쨌든 이제 특히 그 우크라이나 재건을 하게 된다면 가장 기본 게 철도를 다시 까는 거거든요. 그럼 그와 관련해 가지고 수주가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알루코의 제품이 건자재 건축 자재 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조금 바닥을 쳤다라는 인식도 있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건설주를 좀 끌어올리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건설 시장이 좀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적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자부품 소재 쪽으로도 요즘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내구재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다고 하죠. 내구재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뭐 스마트폰, TV, 뭐 세탁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쪽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사업이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알루코의 사업이 좀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을 배터리 쪽을 빼고는 전체적으로 개선되거나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좀 높은 사업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계속해서 좀 조정이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은 뭐 풍력 발전 사업 관련해서도 진출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본다라면 일단 지금은 저점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2,4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한번 분할 매수 해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 단기 목표가는 3,300원 정도 열어놓고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건설이나 이 인프라 투자 관련해 가지고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루코 소개해 주셨고요. 저희 최근에 이렇게 부진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 내일장은 어떤 종목으로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좀 뻔한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뻔한 종목이요? 네,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나왔는데 네. 어찌되었든 지금은 실적 장세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럼 실적이 좋을 수 있는 기업인데 주가가 못 올라가는 기업은 충분히 저는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지금 영업이익이 저는 6조 원도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SK하이닉스를 지금 5조 초반 정도 보고 있었는데 네. 지금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는 삼성 같은 경우 본다라면 모두 예상치보다 20에서 25%더 높은 실적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럼 지금 5조 2천억에서 5조 3천억 정도 보고 있는 정도에서 한 20% 이상 조금 업이 된다라면 6조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최소한 5조 후반대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이 이유는 이제 HBM 관련해서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영업 이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퀄 테스트 통과했다 그러고 삼성도 정말 늦어도 8월 전에는 통과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좀 경쟁이 좀 이루어지지 않겠냐 우려감으로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하이닉스의 발표를 들어보시면은 2년치 수주를 이미 받아놓고 있고 여기서 이제 공장 증설을 하면 더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독점적인 지위는 조금 더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내일 모레 이제 구글, 테슬라 실적 발표를 했을 때 핵심은 AI 투자 그래서 더 할 겁니까? 물어봤을 때 더 한다. 우리는 공격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어떤 대답만 나온다라면 다시 한번 반도체 관련해서는 엔비디아 고점 논란 이런 것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로 주가가 하락했다는 얘기는 네. 충분히 지금은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19만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약간 중기적인 관점에서 한 26만 정도까지는 목표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HBM이라는 모멘텀에서 승기를 잡고 있는 SK 하이닉스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을 오르내리게 했던 2차 전지와 재선 관련주에서 투자 포인트 잡아봤고요. 오늘은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